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경제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V자나 U자형 회복은 기대하지 말라. L자형도 아니고 I자형으로 급전직하는 충격이 경제에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기보다 훨씬 나쁠 것이고 대공황보다도 더한 대대공황, Greater Depression으로 치달을 모든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 크루만도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전 연준 FDA 의장인 벤 버랭크는 경제가 곧 강한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요? 지금으로서는 루비니의 말대로 장기 침체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은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인데 앞으로 코로나 위기는 최고 몇 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각국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 대중에게 보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고 빨라도 중국에서는 하반기에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며 치료제는 7월경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활동 중단은 앞으로 몇 개월 더 이어질 것이며 이 경우 각국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취약한 부분부터 줄줄이 몰락하면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필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둘째, 가장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위기가 경을정탈을 가하면서 세계 경제가 팬데믹 대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유럽 각국의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하는데도 국내 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체가 계속되는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역시 양적 완화의 약발이 저하되면서 침체 기조로 돌아서고 있었고 그동안 부채와 버블을 무한 확대시켜버려 버블 수비력과 부채 소비력으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이 세계 경제가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6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버블 위기, 부채 위기가 폭발하면서 대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 각국 경제가 하나의 글로벌 공급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 하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금융시장도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한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다른 나라로 전염되는데 이에 따라 연쇄 도미노 붕괴가 불가피한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의 중단이 계속되면 먼저 취약한 기업들부터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몰락하고 연쇄도산으로 확산될 것이고 회사채 시장 등이 허물어지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회사채의 롤오버가 불가능해지면서 줄줄이 연쇄 도면을 유발하고 시혜로 대출태권 담보보증권 같은 수많은 금융자산들이 줄줄이 폭락하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이 허물어지면서 대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취약한 국가들부터 줄줄이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또한 신흥국에서도 외화자금이 대저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가 빠르게 주변국과 전 세계로 전염되면서 세계 경제위기 팬데믹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단이 많았고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수단들이 대부분 소진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의 폐해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 재무장관 서머스 교수는 미국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 같은 통화 확장 정책을 쓰기에는 더 이상 짜낼 즙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미 한계를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회장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와 저금리를 더 이상 지속하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늘려서 각종 금융자산을 계속 사들이면 비현금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서 결국 현금 보유 수익률보다 낮아지면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버드의 연구 결과에서도 미국은 2008년 이후
매달 200조씩 국채를 발행하면서 지금은 200년 이내 최대의 국채 버블이 되었던 상황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2008년 이래 주가가 3배나 올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선진국들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공짜 돈이 난무하면서 부실과 버블과 부채가 무학 확대되었고 좀비 기업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섣불리 또 그랬다가는 수많은 부실 부채 기업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할 수 없이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는 부채와 버블이 폭증하고 무한 부채 소비력과 버블 소비력을 가지고 겨우 버티는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수많은 부실 기업들이 수익성을 잃고 몰락하면서 추락하는 천사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투자 적격 기업 절반 이상이 투기 등급의 바로 위인 트리플 B, BBB 등급인데 이들이 코로나 위기로 언제든 연쇄부도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도 세계는 이러한 코로나 경제 위기를 저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무한 재정 확장 정책까지 총동원하면서 선제적으로 과감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까지도 유럽의 방식을 도입해서 중앙은행이 위험한 부실 회사채나 MBS까지 사들이고 나아가 일본식으로 질적 완화를 추진하며 부동산 ETF나 리츠 자산까지 사들일 전망이며 나아가 정부는 무한대로 돈을 찍어서 민간에게 나눠주는 MMT 정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펼쳐도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지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루빈의 의견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다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존의 양적 완화, 제로금리 정책으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미국이 또다시 더 큰 버블을 만들어서 기존의 버블 소비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막대한 돈을 풀어서 증시를 떠받치고 버블 자산 가격의 상승을 계속하며 버블 소비력과 부채 소비력을 유지해야 경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동안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쓴 결과 이제는 추가로 더 큰 버블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의 부실 실적이 계속 나타나면서 증시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이를 계속 떠받쳐야 할 것이고 회사채 시장도 계속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것도 계속 떠받쳐야 하고 소비력 부족도 계속 떠받쳐야 하는데 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화하는 데 따라서 버블과 부채 위기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이어서 실로 문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성을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 같은 신산업들로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부실과 버블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을 미리 정상화시켜 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4차 산업혁명 같은 신산업들도 중국이 앞서서 발전하고 있고 해외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에도 이제는 세계 침체가 가중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다행히 4월에는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위험성도 큰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채 위기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자칫 중국 경제의 붕괴 시 함께 공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진국 경제는 지금 버블과 부실로 가득 찬 극도로 취약한 경제 상황이 되었고 중앙은행이 더 이상 즙을 짜낼 여력도 그런 없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각국은 과다한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억지로 버블을 살린다 해도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결국 구조적 장기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기축통화국들이 더 이상 양적 완화나 제로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자
이제는 정부가 무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정부의 국채 발행을 무한대로 받아주는 그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기존의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 같은 신용과 부채에 기반해서 자산가치를 키워서 침체를 극복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를 맞이했고, 따라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각국은 새로운 재정 확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소비력을 잃게 되자 정부는 이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면서 소비력을 보강하기 위해 각종 MMT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까지 MMT 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임시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고, 가계의 지금의 전반적인 소득 감소를 커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계가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소득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위험에 대비해서 저축만 늘리게 될 뿐입니다. 더구나 각국 정부는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계속 이어갈 여력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만 해도 그동안 과다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 재정 적자는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있고, 이를 더 과다하게 추진하다가는 금리가 올라서 기업들의 위기를 가중시켜 연쇄 부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MMT란 기축통화국들이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도 무한대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들이야 쓸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국가들이 이같이 국채를 무한 찍어내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다가는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고 재정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도 시장을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채를 무한대로 늘리다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인도가 저하되고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쓰레기가 되면서 결국 미국채를 기피하고 투매하게 될 경우 미국 경제가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그런 조짐을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고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 만기 연장, 롤오버가 되지 않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채까지 무작정 투매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폭락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미국채의 가장 큰 물주였던 중국도 이제는 미국채를 사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MMT란 것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저서에서도 제가 설명한 바 있지만, 기축통화국들은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할 7가지 방안을 활용해서 이제는 인플레 없이 무한 통화를 발행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내 부채를 다른 나라로 전가하고 찍어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부를 옮겨다가 살아가는 금융해적 행위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이러한 방법을 너무 마구잡이로 쓸 경우 국제 신인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는 재정정책의 효용성도 크게 저하되면서 정책적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나라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소비 수요를 늘리고 돈을 풀어도 그것이 국내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해외 투자나 버블 투기만 확대하면서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재정 지출 무한 확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셋째, 지금의 코로나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 생산, 투자 등 실물 경제가 동시에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선진국들이 재정, 금융 확장 정책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리먼 브러더스의 부도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금융 부분의 부채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부실을 메워주고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통해서 경제 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기업과 가계와 국가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실물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주변국과 전 세계로 빠르게 전염되는 상황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레이 달리오는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입은 세계 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12조 달러 정도로 지금 전망한 바 있는데, 이를 미국 정부가 모두 막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상당 부분은 위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실 경제 주체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서로 끝없이 연계되어 있어서 결국 연쇄 도미노 부도를 유발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은 선별적인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자국의 기업들의 부채 도미노 위기를 막아주고 가계의 소비력을 보충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이 지원한 기업들이나 국가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나머지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전염되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버블과 부채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비상장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경쟁력을 잃은 상장 기업들도 대거 퇴출되고 부동산 버블도 꺼지면서 가계부채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버블이 꺼져서 가계부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 투매가 시작되면서 가계부채가 터지고 금융기관들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파산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버블 기반, 부채 기반의 경제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같이 세계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보호주의, 극우주의 노선을 더욱 확대하면서 세계 경제를 더욱 쪼그라지게 만들고 대공황으로 내몰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소비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패권국과 선진국들은 오히려 보호주의를 확대하고 대중무역전쟁을 전면하면서 패권 공세를 강화하고 신흥국 주기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권국과 선진국들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신흥국들이 계속 급성장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조만간 패권 전이가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이 만든 질서와 룰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금융 패권도 넘어가게 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떠받칠 수단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결국 대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과 패권국들은 신흥국들의 성장을 저지하고 신흥국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2차 세계대전 직전같이 서로 무역전쟁을 심화하며 대공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의 대공황으로의 진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는 극도로 비정상적이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위기가 강타하면서 기존의 경제의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로 쌓은 왕국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동안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준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위기를 계로 지금까지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기반으로 무한 부채를 쌓으며 성장하던 방식은 한계를 맞이했고, 이제 새로운 위기를 겪으면서 정상적인 경제 체제와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세계의 경제 판도가 뒤바뀌고 있고 생존 원리도 뒤바뀌면서 과거 국가 시장 시대의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 금융 정책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구 패러다임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새로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와 룰이 지배하는 새로운 서드 노멀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방송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